네, 금요일 순서는 책도 보고 여행도 떠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김성신 출판평론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이소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소원 기자는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책부터 읽어보죠. 어떤 책이에요? 네. 주말을 나의 도전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래요? 싶은데요. 네. 제목이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배죠, 그거. 네. 배인데 지금 그냥 배가 아닌데요. 그냥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네. 임신부에 네. 아기를 네. 가진 산모의 아름다운 배인데요. 산모의 배입니다. 네. 엄마 뱃속 9개월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인데요. 네. 9개월 동안, 이게 다시 말하자면 저자가 자신이 임신을 해서 둘째 아이를 가지고 이제 출산을 할 때까지 그 9개월 동안 직접 자신이 일종의 과학의 실험 대상이 돼서 산모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태아와 임신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과학과 역사와 그 여러 가지 문화사와 이런 측면에서 탐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근데 이 책이 연재가 됐거든요. 네. 그 뉴욕타임즈 매거진에 9개월 동안 꼬박 자신이 임신했던 기간 동안 출산할 때까지 연재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엮은 칼럼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존재의 태동기이자 또 한 여성의 전환기,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임신과 출산이 바로 그 9개월에 관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담고자 시도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책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임신을 물론 그거는 아니고요. 네네. 이 둘째 아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이게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원래 이 저자분이 저자가요? 그 애니 머피 폴이라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신데 네.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뭐 모든 여성들이 그렇듯이 사실 좀 정신없이 이제 겨우겨우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과학 기자로서 좀 호기심도 생기고 네. 자신이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내가 놓치고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네. 둘째 아이를 자연스럽게 가질 때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그 임신의 어떤 그 상황을 한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재미있는 그런 발상이기도 하고요.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해낸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이를 둘 가지신 엄마들의 경우는 첫째는 정말 이게 우유 탈 때부터가 고민인 거예요. 네. 병원에서 우유를 얼만큼 먹여야 됩니다라는 거 알려주는데 그래도 이게 우유가 조금 더 넘치면 안 되나? 이게 온도는 맞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당장 먹이는 것부터가 완전히 아수라장인 거죠. 그렇죠. 저도 그 폭풍과 같은 한 2, 3개월을 보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알려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남이고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너 낳았을 때는 내가 뭘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실수도 다들 하고. 그렇게.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제 동생이 저보다 상태가 훨씬 나았어요. 맞아요. 대부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이 둘째 아이를 그 이제 임신한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네. 느끼고 경험한 그런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많이 이 책에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네. 책이 이렇게 볼륨도 있고 두껍고 하지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출산을 앞둔 여성분들이라면 굉장히 흥미롭고도 또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신에 관련돼서 알려진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사실 과학적이건 또 비과학적이건 사실 임신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풍습도 있고 문화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상식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뒤집히는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네. 그 잘못된 상식이 뒤집히는 거 어떤 게 잘못됐었고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내용도 있었고요. 전혀 몰랐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었는데 가령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네. 산모는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았죠. 네. 이제 이 책에서는 과학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나치지 않은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이 태아의 신경계의 운동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뇌 발달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도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들이 일부러 스트레스 주실 필요는 전혀 없죠. 그건 지나친 스트레스고요. 그렇죠. 네. 이게 스트레스 종류와 강도가 좀 차이가 있겠죠. 정말 네. 이렇게 화가 나고 약간 분노의 스트레스는 아니고 적당히 일을 해야 되는 압박감 정도의 스트레스랑은 좀 질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사실 과학적이진 않은데 제 네. 주위에서도 보니까 제 나이 또래의 이제 그 여자친구들이 네. 공부를 계속했던 친구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거의 천재와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걸 와. 보면 사실 논문 쓰는 일이 굉장히 스트레스이기도 그렇죠. 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인데도 네. 아이들은 또 굉장히 건강하고 또 그런 것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맞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맨날 10달을 누워 계신 분들은 애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더 호감이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일반적인 그 임신, 출사, 대백과 이런 책들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사실은 임신부의 경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논리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래갖고 불안한 거죠. 네. 생명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에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예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접.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잘 몰랐던 그 이야기들도 많은데, 가령 그 신생아 탯줄을 최근에 과학적으로 그 성분 분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네. 정말 놀랍게도 무섭습니다. 이 평균 200종류 정도의 공업용 성분이 거기서 이 검출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탯줄에서요. 예, 다시 네. 말하자면 엄마 혼자 그야말로 몸을 지키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이미 그 환경을 지나간 것이 아니다. 아니냐. 예. 좀 사회적인 경각심 뭐 이런 분들 또 이 책에서는 그럽니다. 이런 온갖 유해 물질, 이 독성 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준비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질문해봐야 할 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도 인상 깊었고요. 네. 또 그 사회 경제적 그 지위라는 부분들이 이것이 도대체 이 태아와 뭐 임신과 출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회적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한 시기에 태어났던 그런 태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기를 비껴서 태어난 그 시기를 비껴서 태아기를 보낸 네. 그런 그 동세대인들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다라는 겁니다. 의욕도 별로 없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가령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네네. 그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그렇죠. 스트레스입니까? 네. 또 예전에 그 중국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네. 뭐 이럴 때도 뭐 중국 내에서 몇 천만 명이 굶어 죽고 이런 그렇죠.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극심하던 시절에 태아기를 보낸 친구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에 아이들보다. 비해서 사회적인 지위조차도 평균치가 낮았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걸 보면 네. 사회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엄마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약간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스트레스는 태아한테 별로 좋지 않군요. 뭐 그렇게 무거운 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좀 가벼운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습니다. 너무 네.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초콜릿 같은 거 네. 살찔까봐 또 이제 출산 이후에 살을 또 어떻게 빼나 걱정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네. 이 적당량의 초콜릿을 먹은 임신부들의 자녀들은 평생 동안 훨씬 더 잘 웃는답니다. 훨씬 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지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네. 일단 엄마가 기분 좋아하는 것은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왜 우울할 때 초콜릿 먹으면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 엄마의 기분이 전달이 되나 봐요. 그렇죠. 네. 전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해갖고 애들이 안 웃나. 아니 근데 이성훈 기자는 어머니께서 너 가졌을 때 뭐 이랬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희 엄마는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딱 물린 느낌이 났어요. 전 토마토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마 너무 10달 내내 토마토만 토마토만 드셨다고. 아. 전 그 아이가 싫어요. 아니 근데 토마토 같이 이성훈 기자가 좀 싱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저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고 멋진 토마토. 기침하셔서 지금 살에 걸리셨어요. 아, 예, 맞아요. 근데 그 엄마 먹는 것도 아이들한테 뭐 그런 내용도 혹시 있나요? 네, 뭐 그런 이야기들 지금 뭐 초콜릿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이렇게 단지 과학자의 시각이나 의학자의 시각으로 차갑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아이를 가지고 조금씩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엄마로서의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 신비로움에 대한 그 인식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써낸 과학책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묘한 어떤 이 책의 부분을 만듭니다. 과학책이면서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 어떤 정서적으로 정감이 넘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계신 임산부들께서 이 책을 읽으신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충격적이지 않은.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의미는 임신하신 그런 여성분들이 갖는 어떤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또 잘못된 사회 문화적인 편견이나 관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또 임산부를 둘러싼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시선, 뭐 사고, 뭐 이런 아주 뭐 역사나 문화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특히 출산을 앞둔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독서로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신을 하면 왜 그 서점 가면 흔하게 있는 그 두꺼운 대백과 있다니까요. 백과사전 같은 것들 그런 거 주로 읽으셨는데 신선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남성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 여성에 대한 이해가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아 여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는 또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임산뿐만 아니라 임신을 하신 부인을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즘 우리 부인이 왜 이렇게 좀 그렇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 9달 동안, 이 10달이라고 하는데 사실 딱 9달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상황 못할 경험입니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임신부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남편이 읽어도 정말 유용한 책, 오늘 오리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